정말 살 수 있을까? 여기 금은 고급 금만 취급해서 가격이 싸지 않아요. 가난은 많은 사람들에게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경시하고 짓밟은 이유가 되기도 해요. 100년 거리에서 한 노인이 땡볕 아래에서 걷고 있다. 그의 말라 비틀어진 몸은 마치 인생의 무게에 녹아든 듯 보인다. 민 할아버지, 70세. 그는 누구에게도 중요한 사람이 아니며 그저 화려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은 작은 그림자일 뿐이다. 하지만 오늘 그는 냉혹한 말들, 경멸, 그리고 모두를 침묵하게 만드는 반전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는 작은 비닐봉지를 꼭 쥐고 있다. 그 안에는 자신이 고된 일에서 모은 적은 돈으로 구입한 몇 가지 저렴한 물건들이 들어있다. 고급 상점들과 반짝이는 자동차들이 지나가면서 그의 걸음은 느려진다. 노쇠한 눈빛이 어딘가 낯설어 보인다. 그는 이곳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언가가 그를 계속해서 걸어가게 만든다. 저기 큰 금은방이 있다. 간판이 눈부시게 빛나며 그곳의 화려함을 자랑하고 있는 듯하다. 그는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 명품 지갑들, 고객들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직원들의 차가운 시선을 본다. 그는 금은방 문 앞에서 멈추고 슬픈 눈빛으로도 결단력 있게 바라본다. 그가 받은 수많은 경멸의 시선, 비웃음은 이미 익숙하다. 그러나 오늘 그는 그 모든 것을 넘을 이유가 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는 무거운 유리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다. 그가 모은 작은 돈을 담은 봉투를 품에 안고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의미 있고 인간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민 할아버지는 천천히 진열대를 향해 걸어가며 희망에 가득 찬 노쇠한 눈빛이 작은 금팔찌에 멈춘다. 그 팔찌는 밝은 불빛 아래 조용히 놓여 있다. 복잡하지 않고 너무 비싸지 않지만 그에게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그것은 단지 선물이 아니라 그가 힘들게 살아온 날들 속에서 아껴온 모든 사랑이다. 이걸 보려고 하시는 건가요? 한 목소리가 들려와 할아버지를 생각에서 깨운다. 그 앞에는 화장이 잘된 젊은 여직원이 서 있다. 그러나 친절함 대신 그녀의 눈빛은 평가와 비판으로 가득하다. 네, 이거 가격 좀 알 수 있을까요? 민 할아버지가 낮고 부끄러운 목소리로 묻는다. 직원은 비웃으며 할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으며 마치 그의 옷과 낡은 샌들을 보고 그의 가치를 평가하려는 듯한 눈빛을 보낸다. 살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전부 고급 금만 취급하니까 가격이 싸지 않아요. 그녀의 말은 마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은 듯했다. 근처에 있던 몇몇 고객들이 멈추어 서서 민 할아버지를 향한 시선을 던졌다. 그 분위기 속에서도 민 할아버지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몇 년 동안 모은 돈이라서 그냥 딸에게 줄 작은 것 하나만 사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간절하게 대답하면서도 팔찌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말은 여직원의 태도를 바꾸지 못했다. 그녀는 비웃으며 그를 바라봤다. 마치 그가 터무니없는 말을 한 것처럼. 할아버지, 여기서는 사람들이 금을 진짜 돈으로 사는 거지,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몇몇 고객들이 가볍게 웃으며 금은방의 분위기를 더 무겁게 만들었다. 민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돈 봉투를 꽉 쥔 손을 움켜잡았다. 그의 눈빛은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결국 침묵을 선택했다. 한 구석에서 비웃음이 다시 울려 퍼지며 금은방의 짧은 침묵을 깨뜨렸다.
한 남자가 정장 차림으로 반짝이는 시계를 차고 민 할아버지에게 다가왔다. 그는 할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으며 조롱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말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아, 당신 같은 사람이 이 금은방에 들어오다니. 여기서 얼굴을 깎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을 켜두세요. 최신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몇몇 사람들이 가벼운 웃음을 터뜨렸다. 민 할아버지는 잠시 멈칫하며 그의 말은 어깨가 조금 떨리는 듯했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옷주머니에서 낡은 지폐 더미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시간이 지나 색이 바랜 돈을 하나씩 정리하며 펼쳤다. 그 돈은 그가 열심히 일한 결과였다. 하나하나 모은 돈, 적은 돈을 아껴가며 매일 끼니를 해결하고 혹독한 햇볕 아래서 일하며 모은 값진 돈이었다. 그에게 이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딸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자 그가 소중히 아껴온 모든 것이다. 하지만 그가 돈을 세기 시작하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는 듯했다. 비판적이고 경멸하는 눈빛, 조롱이 가득한 시선들. 이 돈으로 이 팔찌를 사려고 하시는 건가요? 옆에 있던 한 여자가 비꼬는 웃음을 지으며 큰 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일부러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말했다. 진열대 뒤에 있던 직원은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민 할아버지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여기가 시장도 아니고 이렇게 돈이 부족한 걸 가지고 와서 뭘 하겠다고요? 여기서 물건을 사고 싶으면 다른 데 가세요. 우리 가게를 더럽히지 마세요. 그녀의 차가운 말은 마치 칼날처럼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민 할아버지에게 집중되었다. 몇몇 고객들은 비웃음을 참지 못했다. 민 할아버지는 말없이 그 자리에 서서 손에 든 돈을 꽉 쥐며 자신을 위로하려 했다. 그는 고개를 살짝 들며 슬프지만 자존심을 잃지 않으려 했다. 죄송합니다. 방해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할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은 숨이 막히는 듯했고 그는 깊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의 뜻을 담아 천천히 몸을 돌려 진열대를 떠났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눈빛은 여전히 그 팔찌를 향하고 있었다. 그는 그 팔찌를 오랫동안 꿈꿔왔고 그 팔찌가 바로 딸에게 주고 싶은 모든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의 희망은 세상의 냉혹한 말들에 의해 산산조각이 났다. 상점은 다시 숨이 막히는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유리문이 닫히며 그가 가게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나서 남은 것은 그를 향한 동정이 아니라 그를 위아래로 살펴보는 냉정한 눈빛들만이 남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믿고 있었다. 민 할아버지는 금은방을 떠나며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그가 손에 쥔 돈 더미는 더 꽉 쥐어졌지만 그것은 잃어버릴까 봐서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자존심의 마지막 방어선처럼 느껴졌다. 그는 금은방 문 앞에서 잠시 멈추어 깊은 숨을 들이쉬며 그가 겪은 수치감을 달래려고 했다. 그러나 그 순간 뒤에서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또 한 번 그를 자르듯 들려왔다. 당신 같은 사람이 금은방에 들어오다니? 그냥 사회의 얼굴만 망쳐놓는 거죠. 그 조롱의 목소리는 아까 그 부유한 고객에게서 나왔다.
그는 진열대 앞에 서서 허리를 손으로 받친 채 마치 사회적 계층을 나누는 게임에서 승리한 사람처럼 민 할아버지를 쳐다봤다. 민 할아버지는 뒤돌아보며 금은방을 한번 훑어봤다. 그 순간 그의 노쇠한 눈빛의 상처가 더 깊어졌고 그 어떤 말보다 아픈 표정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옷깃을 바로잡은 후 가게를 떠났다. 그 모습은 사람들 속에서 고독하게 사라져가는 그림자 같았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 각자의 일과 그들만의 이야기에 빠져 있었다. 민 할아버지는 그들 사이를 지나가며 마치 화려한 세상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처럼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걸음은 한 거리 모퉁이에서 멈췄다. 그는 벽에 기대어 서서 손에 든 작은 돈 더미를 들여다보았다. 눈빛에는 잠시 무력감이 스쳤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지만 그래도 그게 충분하지 않은가 봐. 한낮에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었지만 그 햇살보다 더 뜨겁고 날카로운 말들이 그의 마음을 찔렀다. 그의 작은 몸은 골목 구석으로 사라졌지만 그 모습은 사회의 불공평함을 고발하는 듯한 묵묵한 증거로 남아 있었다. 그때 고급스러운 자동차가 금은방 앞에 멈췄다. 빛나는 차체는 뜨거운 햇살을 반사하며 차 번호판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차 문이 서서히 열리자 검은색 정장 차림의 한 여성이 내렸다. 바로 마이 씨였다. 우아한 자태, 자신감 넘치는 태도, 힘있게 걷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녀의 하이힐은 바닥에 명확한 박자를 남기며 길을 따라 쿵쿵 소리를 냈다. 깔끔하게 묶은 머리는 그녀의 세련된 외모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금은방의 직원들과 고객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하지만 마이 씨는 그런 시선들을 신경 쓰지 않았다. 금은방 문에 가까워지자 그녀의 눈빛이 멈췄다. 그녀는 바쁘게 걷던 발걸음을 멈추고 혼잡한 거리에서 익숙한 한 사람을 바라보았다. 천천히 걸어가는 남자,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작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그 사람은 바로 그녀의 아버지였다. 마이 씨는 잠시 멈칫하며 그 모습을 바라봤다. 그 형체가 너무 익숙했다. 아빠,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급박하게 들려왔고 금은방 안의 정적을 깨뜨렸다. 모든 사람들은 놀라서 마이 씨를 쳐다봤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지 않고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버지는 등을 굽히고 어깨가 좁아진 채 세월의 짐을 짊어진 모습이었다. 그는 여전히 낡은 비닐봉지를 손에 쥐고 그 작은 돈 더미를 꼭 쥐고 있었다. 햇빛 속에서 그 작은 봉지는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을 켜두세요. 최신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아빠, 여기서 뭐 하세요? 왜 이렇게 잔돈을 들고 계세요? 마이 씨가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물었다. 민 할아버지는 갑작스레 나타난 딸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의 얼굴에 약간의 당황함이 비쳤고 눈빛은 자랑스러움과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작은 선물을 사려고 했는데 물건을 팔지 않더군. 그의 대답은 마이 씨의 가슴을 찌르는 칼날처럼 아팠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 손에는 시간이 지나 변색된 잔돈이 꽉 쥐어져 있었다. 그가 힘겹게 모은 돈을 보고
그녀는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하고 목이 메었다. 마이 씨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눈에 가득 찬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하고 강해졌다. 아빠, 그런 식으로 하실 필요 없어요. 이 일은 제가 처리할게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감동에서 단호함으로 변한 눈빛을 가게 안으로 향하게 했다. 아버지의 비닐봉지를 풀고 그녀의 발걸음은 단단히 굳어진 결단을 내리듯 타닥타닥 금은방 안으로 향했다. 그 발걸음은 아버지가 다시는 그런 대우를 받지 않게 하겠다는 굳은 다짐을 담고 있었다. 마이 씨는 금은방으로 들어가며 차가운 눈빛으로 가게를 둘러봤다. 가게 안의 직원들은 금세 몸을 바로 세웠다. 그들의 눈빛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고 그녀의 태도는 그 어떤 연민이나 감정을 보이지 않고 대신 확고한 위엄이 느껴졌다. 저기요, 그녀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왜 아버지에게 물건을 팔지 않으셨나요? 금은방 안은 갑자기 침묵에 빠졌다. 민 할아버지에게 가혹한 말을 던졌던 그 직원이 어색하게 다가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억지로 웃음이 떠올랐다. 저희가 팔지 않은 게 아니라 그녀는 말이 막혔고 시선을 피했지만 마치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듯 그녀는 용기를 내어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분이 잔돈만 들고 오셔서 그분이 여기서 물건을 살 능력이 없어 보였어요. 그 말은 마이 씨의 분노를 더 키우는 불을 지폈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목소리는 날카롭게 뱉어졌다. 능력이 없다고요? 돈을 확인이라도 해보셨나요? 아니면 아버지가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비싼 정장을 입지 않으셨다고 해서 그런 판단을 하신 건가요? 직원은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었다. 그런데 그때 예전에 민 할아버지를 비웃었던 부유한 남자가 끼어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비꼬는 듯했다. 아,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 분이 여기에 오면 그냥 이 고급 금은방의 이미지만 망쳐요. 그걸 못 보셨어요? 그 말은 마이 씨의 분노를 한계까지 몰고 갔다. 그녀는 그 남자를 쏘아보며 말없이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이 금은방의 이미지는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처럼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금은방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근처에 있던 몇몇 고객들이 조용해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시선은 마이 씨를 피하려 했다. 마치 그녀의 분노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은 듯했다. 금은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모든 시선은 마이 씨에게 집중되었고 그녀는 곧게 서서 방금 비웃었던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고 그 남자는 잠시 어색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거만한 표정을 유지했다. 당신들, 방금 내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죠? 그 남자가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마이 씨는 그를 가로막으며 말을 쏘아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으며 한마디 한마디가 고요한 공기 속에 떨어졌다. 방금 당신들이 무시한 노인은 바로 제 아버지입니다. 금은방 안이 순간적으로 정적에 빠졌다.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고 그 부유한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살을 찌푸렸다. 맞아요. 그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마이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제 아버지는 여러분처럼 비싼 옷을 입지 않지만 여러분의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과 고요한 희생입니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눈빛은 더욱 강렬해졌다. 아버지는 예전에 건설 노동자였어요. 매일 12시간씩 땡볕에서 일하셨어요.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으시면서 손끝이 굳었고 매일 피곤에 지쳐서 집에 돌아오셨죠. 저는 아버지의 망치 소리, 기계 소리, 그리고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오실 때의 지친 숨소리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제 인생을 바쳐서 저를 키우셨고 제가 오늘 여기서 서 있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비웃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그분을 지키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은 금은방 안의 모든 사람들을 조용하게 만들었다. 직원은 고개를 더 낮추며 마이 씨를 쳐다보지 못했다. 몇몇 고객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 부유한 남자는 더 이상 자만한 태도를 유지할 수 없었고 부끄러운 듯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조정하며 어색하게 몸을 움직였다. 만약 아직 저희 유튜브 채널에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셔서 저희가 새롭게 업로드한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길 권장합니다. 마이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지만 감정이 가득 담겼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제 아버지는 가난한 노인, 작은 돈을 가지고 이곳에 온 사람이 틀린 곳에 온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저에게 그는 전 세계와 같습니다. 오늘 제가 가진 모든 것은 그분 덕분이지 부유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희생과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가게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마이 씨의 말은 마치 거울처럼 모두가 자신이 민 씨를 어떻게 대했는지 돌아보게 했습니다. 마이 씨의 말로 가게 안이 조용해지자 그녀는 진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아버지가 미리 고른 작은 금팔찌에 멈췄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유리판을 가볍게 터치하며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 팔찌 주세요. 진열대 뒤의 직원은 고개를 숙이며 당황한 모습으로 마이 씨의 눈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네, 이 팔찌는 가격이...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용기가 없어 끝까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마이 씨가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바로 결제할 거예요. 가게의 다른 직원들은 마치 조각상처럼 서 있었고 아무도 추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이 씨는 손에 있는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결제했습니다. 카드를 긁으면서 그녀는 자신을 모욕했던 직원에게 다시 한번 돌아보며 목소리를 하나하나 또렷하고 무겁게 말했습니다. 돈은 사람의 가치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외모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저는 다시 이곳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이 교훈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그 직원을 향한 것이었지만 가게 안 모든 사람들에게 향한 판결처럼 들렸습니다. 몇몇 손님들은 서로 눈길을 교환하며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때 민 씨를 비웃던 부유한 남자는 이제 고개를 숙이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제를 마친 후 마이 씨는 팔찌를 손에 쥐고 가게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떠나기 전에 그녀는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가게 안 사람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제 아버지는 누구의 동정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증명할 것도 없어요. 오직 저와 아버지만 알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가며 무거운 침묵을 남겼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직원들과 손님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모두 후회 어린 눈빛을 보냈지만 이미 늦은 듯 보였습니다. 민 씨는 금은방 앞에 서서 손에 작은 팔찌를 단단히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기쁨으로 빛났고 그 무엇보다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이 씨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 부드럽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아버지를 향한 깊은 존경과 사랑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빠, 집으로 가요. 마이 씨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이제 훨씬 가벼워졌고 평소처럼 굳게 걷던 모습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끝까지 사랑하는 딸이 항상 곁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금은방에 있던 사람들은 그들을 지켜보며 후회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직원은 고개를 숙이며 부유한 남자는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피하는 듯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 금은방의 침묵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고 마이 씨가 걸어나가는 발자국 소리만이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한낮의 햇살은 여전히 강렬했지만 민 씨는 더 이상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엔 온화한 미소가 번졌고 그의 눈은 만족감으로 빛났습니다. 그에게 이 금팔찌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고 가족의 사랑이 어떤 장애물도 넘을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결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얼굴과 옷 속에는 사람마다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들의 마음, 사랑, 그리고 인생에 대한 끈질긴 의지에 있습니다. 민 씨와 마이 씨는 번잡한 거리를 지나며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다른 사람을 경시했던 이들을 위한 경고가 아니라 사랑과 감사, 그리고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깊은 교훈입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느끼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 더 많은 인생의 가치를 전파해 주세요.